안녕하세요. 용산구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민관이 협력하면 동네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영등포구 양평이동에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한 이야기를 용산 협치를 바라시는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온동네 협동조합이라고 영등포구 양평 이동에 있는 주민 일자리 협동조합인데요. 거기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협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선 협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실 일이 과연 이제 민간이 바라보는 행정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보통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 그렇지 않냐 땡땡땡 하고 아주 네거티브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복지부동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또는 뭐 일을 어떻게 하고 민원을 잘 처리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아주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행정의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점점 행정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면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요즘에 국가가 국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증대가 되고 복지 등 관련 산업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공공에서 제공하던 방식 외에 민간한테 위탁을 하거나 민간 기업이 행정의 일들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예산 규모 아시죠? 거의 600조 정도를 육박하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들이 민간하고 행정이 같이 풀어나가는 그러한 예산들로 꽤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만큼 행정에 대한 서비스가 주민들 또는 민간인들하고 만나는 영역들은 절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그 차원에서 협치라는 이야기들도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협치의 역사가 그렇게 저희 나라에서는 길지는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PPT에 한번 보시면 예전에 그 그림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는 이제 도로에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무원 분들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도로가 아니라 이면 도로를 가면 여러분들 공공근로라 그래갖고 어르신들이나 좀 그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점점 증대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만큼 여러분들 그 도로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로는 모르겠지만 이면 도로라든지 동네에 있는 데들은 생각 외로 민간이 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다 공무원인 것 같지만 그 민간의 환경, 무슨 땡땡 환경 이래서 사회적 기업도 있지만 일반 기업, 용역회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행정도 점점 서비스에 대한 규모가 커지면서 민간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만큼의 민간의 영역이 행정하고 만나는 부분이 점점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 외로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민간이 생각하는 행정은 상당히 네거티브하고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민간들이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민간한테 무엇인가 같이 하고자 하는 손을 내밀려고 해도 행정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행정이 움직이는 구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민간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민간과 행정이 같이 서로 협력하여 이끌어 나간다라는 의미가 이제 협치라는 건데 협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민간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영역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용산의 협치라든지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서는 협치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꽤 많은 민간의 경험을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협치라는 거를 만나게 됐는데요. 과연 그러면은 민관이 함께 해서 협력하여 협치를 통해서 동네를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들 참 뭐라고 할까요? 생각을 해봐도 잘 그려지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분들을 위한 기본 교육이 준비된 걸로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영등포구 양평 이동에서 주민협동조합을 하면서 경험했던 민과 관이 하는 협치의 내용들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동네를 바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동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조금 필요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체크리스트라는 사전 검토 항목이라는 게 친근하시지 않은데 저희는 민과 관이 협력하여 하는 일들을 꽤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검토 항목이라는 이 장표를 자주 보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쓰는 기한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계획을 할 때 첫째 페이지에 제목 뒤에 바로 넘기시면 이 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위중에 제가 동그라미를 빨간색으로 좀 쳐놨는데 보시면은 정책에 대한 검토 사항이라고 해서 최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했느냐, 시민들의 참여에 어떠한 일들을 체크를 했는지를 반드시 표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하고 행정이 하는 일들은 시민들하고의 접점에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모든 걸 기획을 하고 구민이나 주민을 동원이라고 표현하면 옳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동원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행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서 앞에 사전 검토 항목을 반드시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서울시 결재 문서를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서울시 결재 문서에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의 모든 공무원들의 계획서 앞쪽에는 약간씩은 틀리지만 정책을 만들 때 반드시 시민의 참여를 기획했는지, 참여를 보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민과 관이 서로 협치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민간에 대한 경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동주민센터의 행정을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제공받는 방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주민센터의 복지팀이나 마을팀들이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획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의 민간에 대한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면서 했던 사업으로 이웃 만들기 사업, 골목 만들기 사업, 네트워크 파티 이러한 사업들을 스타트를 했고요. 현재에도 지금 여전히 골목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행정하고 같이 만나서 민간이 협력하여 무엇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구민분들도 계시고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이러한 과정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거를 마을의 의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의제 발굴단이라는 포스터도 동주민센터 앞에 가서 보신 적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보셨으면 그 그림에서 보듯이 스티커를 이용한 투표도 한번 해보시고 포스트잇을 쭉 나눠드리고 거기다가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을 써봐라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는 분임토의 또는 분과토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조로 쪼개서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행동들도 해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간의 행정하고의 협치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들의 의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먼저 해본 영등포구 양평 이동에 대한 이야기 3가지를 제가 좀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양평 이동에 새로운 주민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분의 경험이 있으신 분, 용산구에
시민과 행정이 같이 하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새롭게 이번 협치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양평이동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주민자치 시범사업, 특히 이제 마을계획단 사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마을계획단 사업을 통해서 양평이동의 주민들이 새롭게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들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마을계획단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등장한 주민들이 서로 민과 관이 협치하는 또는 주민들끼리 의사를 만들고 표현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새롭게 더 나은 주민 활동들을 위해서 도전하는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첫 번째 이야기는 좀 슬라이드가 많기는 한데 대부분 제가 갖고 온 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부분 사진으로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굳이 뭐 워딩들을 읽으실 필요들은 없고요. 그냥 사진들을 쓱 보면서 아 저렇게 해서 새롭게 만난 주민들이 사업을 통해서 성장을 했구나라고 느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